안녕하세요. 지역주택조합 투자할 때 꼭 알아야 할 조합원의 위험 부담에 대해서 총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합이라는 말이 여기저기서 나오는데요. 조합은 주택법에서 조합이 있고 도시개발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도 조합이 있습니다. 주택법에서 주택조합은 다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말합니다. 도시개발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도 조합이 나오는데, 참고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 정비사업까지 6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특히 도시환경정비사업과 가로주택 정비사업 관련 진행사항은 서울시 지자체이면 지자체 클리너 시스템에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관련 필요하신 분들은 해당 홈페이지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택법에서 나오는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지역주택조합은 주택건설업자로 등록할 수 없는 비등록 사업자입니다. 하지만 주택의 등록 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비등록 사업자인 주민이 주택조합을 설립한 후 주택의 건설을 할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이란 무주택자 또는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소유자가 주택법에 따라 조합을 설립하고 특정 지역의 토지를 확보하여 주택, 아파트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참고로 등록 사업자에 대한 내용을 보면 연간 다음 호수 이상의 주택 건설 사업 또는 대지 조성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단독주택일 경우에 연간 20호 이상이고요. 공동주택일 때는 연간 20세대 이상입니다. 단 도시생활형 주택의 경우와 원룸형 주택과 그 밖의 주택 1세대를 함께 건축하는 경우에는 30세대 이상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이 도시개발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분양 아파트와 차이점은 청약이 아닌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것이고, 사업 지연이나 실패 책임을 시공사, 시행사가 아닌 조합원 각자가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 시 청약 통장이 필요 없습니다. 해당 조합의 조합원이 될 자격을 갖고 주로 선착순 또는 추첨으로 돈과 호수를 배정받게 됩니다. 역세권 등 잠재 개발 호재가 풍부하고 입지가 좋은 지역에 많이 생기는데, 주변 시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게는 30%까지도 통상 10에서 20% 정도 저렴한 곳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려면 곳곳에 이렇게 함정이 있습니다. 사업 진행 상황별로 꼼꼼하게 점검하고 가입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 요건인데요. 첫 번째가 조합원은 주택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주거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한 채를 소유한 세대주야입니다. 두 번째는요, 조합원은 최소 20명 이상이어야 하고요. 세 번째는
주택 건설 예정 가구의 50% 이상의 조합원이 모여야 합니다. 네 번째는 해당 시행구역 대지 소유자의 80% 이상 토지 사용 승낙을 받으면 설립 인가는 가능합니다. 위에 다시 올라와서요. 조합원은 주택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부터 투기 과열 지구 안에 있는 경우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로부터는 1년 전의 날부터 이렇게 적용이 되니까 이 부분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지역주택 조합 설립 절차인데요. 첫 번째가 사업부지 검토입니다. 아, 조합원 모집 신고 토지의 50% 이상 사용 권한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가칭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조합 규약을 만들고요. 창립총회를 개최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조합 설립 인가인데요. 토지의 80% 이상 사용 권한이 있어야 되고요. 토지 15%의 소유권이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는요. 추가 조합원을 모집하는데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 가입은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설립 인가를 받은 후에는 해당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없는데 예외적으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은 추가 모집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조합원의 사망, 탈퇴 등등등 일부 요건에 충족할 때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등록 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하는데요. 지역주택조합과 시공사가 재건축 재개발의 경우 시공사는 도급계약의 수급자입니다. 다만 지역주택조합의 사업 시행 인가 후 조합과 공동사업 시행자로서 한 배를 탄 운명이 됩니다. 시공사의 도급계약 형태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요. 첫 번째가 지분제이고, 두 번째가 도급제이고, 세 번째가 확정지분제입니다. 그럼 지분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면, 주택조합에 제공하고 남은 주택을 일반 분양하여 분양 수입을 시공사에게 공사비로 지급하는 방식이고요. 도급제는 단순 도급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이 확정 지분제인데요. 세 번째, 확정 지분제는 완전 지분제라고도 하는데 계약 시점에 조합원의 지분 보상률을 확정하는 방식인데요. 실제는 사업 수행 과정에서 변동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에 확정 지분제라는 것에 대한 확약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절차인데요. 여섯 번째는 사업계획 승인입니다. 토지의 95% 이상 소유권과 사업계획 승인 이후 나머지 토지에 대한 매도 청구가 가능하고요. 조합 설립 인가 후 2년 내에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해야 됩니다. 다만 이것은 훈식 규정으로서 2년이 경과하여도 조합 설립 인가가 취소되지는 않은 경우가 많고요. 매도 청구 전에는 또 3개월간 소유자와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절차 중 일곱 번째 절차가요. 등록 사업자와 이제 공사를 계약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시공사의 보증이 필요합니다. 시공 보증 가입을 하고요. 첫 번째, 조합원을 위한 시공 보증인데 시공사가 파산 등의 사유로 시공을 못할 경우 공동 등록 사업자가 착공 신고부터 사용 검사일까지 공사 이행 책임을 지도록 조합주택 시공 보증에 시공사가 가입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분양 보증 가입인데요. 분양의 이행 또는 문제 발생 시 납부한 돈을 책임지고 환불합니다. 그리고 시공사가 분양 보증을 하여야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절차인데요. 착공 및 분양을 승인하고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사용검사 및 입주를 하고 끝나면은 열 번째가 이제 조합을 청산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요. 지금부터는 꼼꼼하게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역주택 조합 투자 시에 꼭 알아야 할 조합원의 위험 부담인데요. 첫 번째가 사업 지연이나 실패의 위험 부담입니다. 지역주택 조합의 사업은 조합 추진이 구성, 조합 설립 신청과 인가, 사업 계획 승인, 착공 및 일반 분양, 입주로 구성됩니다. 각 사업의 구간마다 요구되는 일련의 조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합 추진이 구성의 경우는 최소 인원이 20명이고 조합 설립 신청과 인가 시에 주택 건설 예정 세대수가 50% 이상, 건설대지 80% 이상 토지 사용 성락이 완료돼야 되고 사업 계획 승인 시 소유권 100% 100% 지구 단위 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사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95 이상 소유권 등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업 계획 승인 시에 지구 단위 계획 등의 행정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데 법적, 행정적, 물리적 리스크가 발생할 여지가 다분히 많습니다. 상기 조건들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 사업의 진행은 단순 기간이 아닌 조건의 충족에 의해 기간이 결정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일부 지역의 경우 사업의 대상지의 현재의 입지 여건이 아닌 추후 변화될 입지 여건을 가지고 홍보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보다는 변화될 입지 여건의 시기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역주택 조합 사업의 성패는 토지 소유권의 확보와 조합원 모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수의 지역이 양호한 입지 여건과 저렴한 조합원 분양가에 대한 이점으로 조합원 모집은 수월한 편입니다. 다만 토지 소유권의 확보에서 난항을 겪는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사업 계획 승인은 토지 소유권 확보가 전제 조건입니다. 토지 소유권 확보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사업 완료가 10년 그 이상이 걸리거나 무산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 손실과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조합원 모집 시 홍보하는 내용은 사업 계획안이지 확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조합원 모집 시 제시하는 계획 도면, 예를 들면 아파트 배치 및 구조 등 이러한 모형은 확정된 것이 아님을 꼭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공자 선정은 조합 설립 후 총회를 거쳐야 결정되므로 시공 예정사가 시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꼭 참조하시고요. 두 번째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추가 분담금인데요. 추가 분담금에서 첫 번째가 추가 분담금을 한 5가지로 나누어서 제가 어떤 위험이 있는지 나열해 보겠습니다. 추가 분담금은 대출 시 은행 신용 등급이 낮아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 분담금 규모를 예상하기 어려워 자금 준비가 어려울 수 있으니 향후 발생할 추가 분담금 내역 관련 계약서에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추가 분담금이 연체될 경우에 일방적 제명 및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 매입 자금 등을 조합원이 부담하기에 시세 대비 20-30% 저렴하게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고 하나 실제 추가 분담금 등으로 비용이 더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추가 분담금과 업무 추진비를 동시에 받는 경우가 많으며 업무 추진비는 돌려받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 추진비 내역을 사전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분담금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세 번째, 토지 매입 또는 토지 사용 성능에 관한 내용인데요.
그러면 토지 사용 성낙과 토지 매입은 엄연히 다릅니다. 토지 매입 비율을 꼭 확인하셔야 한다는 거죠. 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 매입, 공사비, 건축 규모 및 예상 세대수 변경 등에서 사업 기간이 장기화되거나 사업 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 상승 등으로 조합은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조합 설립 인가 시에 필요한 토지 사용 근원 확보는 80% 이상이나 사업 계획 승인 시에는 95% 이상 토지 소유권이 확보돼야 한다는 것, 이 부분 꼭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요, 지구 단위 계획이 정상적으로 변경되는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해당 자치단체, 구청이 있으면 구청에, 시청이면 시청에 이렇게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해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네, 문의하시고 도면이라든지 계획안들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사업 진행이 무기한 연기될 수도 있습니다. 지역주택 조합 사업의 경우 지출은 토지 매입비, 공사비, 기타 사업비, 금융비용 등으로 볼 수 있으며 매출의 경우 조합원 분담금, 일반 분양 수익금에 의해 결정됩니다. 지역주택 조합의 경우 사업의 초기 단계에는 조합원을 모집하는 것으로 매출액은 현재 시점에서 맞춰 계산하게 됩니다. 이 경우 사업 대상의 주택 건설 규모의 임의성, 사업 지연에 따른 분양 시점 불확실성, 분양가가 변동에 대한 리스크로 사업성이 변경될 여지가 있습니다. 사업성의 변경은 조합원 분양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업 무산 및 사업 장기화에 따른 추가 분담금이 상승하고 조합 내부 분쟁 등으로 인한 정신적, 금전적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에게 돌아가므로 위와 같은 사항을 유의하시어 조합 가입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요, 업무 대행사의 배임이라든지 횡령 등등의 사례들이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들도 잘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요, 동호수 지정은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이 되어야 세대수, 호수를 알 수 있으나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는 주택 건설 사업 계획 확인이 되어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사업 계획 승인을 받기 전에 동호수 지정은 허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동호수 지정 및 분양 가격은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을 받아야만 결정되므로 조합원 모집 시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요, 전매 제한 여부인데요. 조합 가입 후 조합이 설립되면 주택법에 의해 전매 제한으로 양도가 어려울 수도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지역주택조합은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된다면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만큼 최소 조합원 모집 한 60% 이상 정도, 토지 확보가 95% 이상 되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것이 안정적일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오늘은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부동산 투자 시 꼭 알아야 할 유의사항들에 대해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